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네, 오늘은 AI로 옛날 정석 파헤치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정석의 변화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석을 좀 많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상황마다 이제 선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 이번에는 좀 포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국식 포석 1960년대 중국의 그 제1대 1인자죠. 천주더 구단이 중국식 보석으로 그 일본 기사들을 추풍낙엽처럼 그 교류전에서 이제 쓰러뜨리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 바둑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오래된 정석 중 하나입니다. 네, 중국식 포석이요. 중국식 포진 또는 포석이라고 하는데 자, 요즘 보면은 좀 자취를 감췄어요. 중국식 포석, 장시간 사랑을 받았는데,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왜 AI 시대에서는 중국식이 유행하지 않는 거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찍어보니까요. 기존의 여기서의 선택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두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렇게 걸쳐서 화점을 걸쳐서 뭐 변을 벌려서 전개를 한다든지 또는 날일자를 둬서 전개를 한다든지 또는 걸치지 않고 이렇게 눈목자로 걸쳐서 흙이 받아주면 이렇게 두 칸 정도로 벌려서 전개하는 이제 그런 바둑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참 어린 시절 애용하던 포석이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AI로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자, 지금 백이 둘 차례인데 여러 예시들 가운데 가장 파란 불빛이 들어온 자리, 그 흙의 소목 바로 위를 붙여가는 자리, 정말 의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눈목자의 걸침, 이 수는 예시에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이 수를 애용했습니까? 저도 그런데 근데 이 수보다는 뭐 좀 전에 그 보여드린 예시에서의 그런 수들을 구사하는 편이 낫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근데 그 AI 특징 중 하나예요. 붙이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붙이면은 어느 방향이든 붙이면 져쳐라. 뭐 받아주면은 뭐 자체로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이기 때문에 좀 보통은 받아줄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제쳐야 되는데 이렇게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제치면 바깥쪽을 제칩니다. 이렇게 끊어도 축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점 지켰을 때 이 결과는 흙이 망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흙은 단수를 칩니다. 이어서 백이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AI에서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그야말로 뭐 뒷만 남길 것도 없이 그냥 붙여서 그냥 처리해 버리시면 중국식을 아주 쉽게 이렇게 타파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붙여가는 수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또 변화를 보여드리면은 바깥쪽 제치면은 이번엔 또 귀를 제쳐갑니다. 이 끊었을 때 나오게 되면 양쪽 맞보기예요. 그래서 흙이 걸리고 받아주면은 이어서 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되게 만족인 거죠. 그래서 이 붙여가는 수를 AI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기사들이 중국식을 썼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을 보니까 이 붙여가는 수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수 이외에도 바로 걸쳐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중국식 포석을 상대방이 썼을 때 이렇게 바로 걸쳐간다 그러면은 사모님들한테는 아마 혼났을 겁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벌릴 때 중복이다라는 건데 막상 이렇게 둬도 AI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고정관념이 있었는지 이제 파악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옛날 포석 파헤치는 주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서템 중 하나가 또 사라진 것이 자,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는 진행인데요. 변으로 벌려가는 것은 이제 뒤에서 반대편에 걸쳐가는 것을 좀 남겨둔 보류의 의미도 있고, 삼삼도 남겨둔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키는 수라서 옛날에는 많이 두어졌던 수인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느슨한 거죠. 승률이 떨어집니다. 찍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보석은 요건데요. 눈목자 걸침. 이렇게 눈목자로 받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가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찍어보니까 바로 삼삼을 이제 들어가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쳐가는 수를 참 많이 뒀었는데 이렇게 걸쳐가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썼어요. 저도 이런 식의 대국을 참 많이 뒀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삼삼을 들어가서 흙의 실속이 좋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AI로 이렇게 찍어봤더니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백이 지금 54% 확률이 떠오릅니다. 근데 의외인 점은 저희가 이제 하변에 이렇게 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당연히 집이 되는 곳을 막아라 라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막으면은 아마도 또 사모님들한테 혼이 났을 텐데 근데 찍어보니까 확률상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막는 것이 집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석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주 당연하다시피 이 선을 뻗어서 날일자로 전개됐는데 자 여기서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 가만히 뻗는 수가 굉장히 느슨한 한 수라고 지적을 해요. 이 수로는 이렇게 뻗어서 이 선을 뻗어서 받아주면 여기서도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두 점머리를 치받아 버립니다. 치받아 가지고요. 제치게 되면은 두 점머리 맞아서 아니 왜 스스로 머리를 부닥치냐 이런 수법도 혼이 났을 법한데 AI에서는 이렇게 치받아서 2단 제칠 때 선수를 잡아서 이제 3-3을 파라고 합니다. 요게 AI가 이제 추천하는 변화예요. 이렇게 두라는 거죠. 그리고 백도 또 3-3을 파서 흙이 받아주면은 이렇게 제쳐서 흙도 2단을 제쳐서 이제 한 점을 희생하면서 실리를 챙기는데요. 요 변화를 AI에서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특히 좌하기의 변화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뻗어두는 정석 자체가 나빴다는 거죠. 흙이요. 이수보다는 이렇게 이선에 늘어서 뻗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은 또 복잡한 변화가 있는데 제가 한번 AI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이 모양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세한 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옛날 포석을 파헤치는 주제예요. 제가 모범 포석 책이 있는데 놓아보기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날일자로 붙이고 백이 날일자로 받아 주었습니다. 자 이수도 AI에서는 날일자보다는 이렇게 두 칸 높게 벌리라고 합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이수는 두면은 나중에 3-3에 귀사리하는 뒷맛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귀사리하는 법 아시죠 여러분? 요것이 이제 기본 형태인데 백의 실속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칸 벌리게 되면은 이제 흙의 어깨 짚음을 방기하면서 요게 이제 옛날 모범 보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어깨 짚는 수가 좋다라는 거죠. AI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이 어깨 짚어가는 수. 자, 보이십니까?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죠? 요것도 AI 이후에 달라진 개념 중 하나예요. 이렇게 어깨 짚어서 자연스럽게 뛰어가는 수. 뭔가 느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삭감할 때만 어깨를 짚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삭감뿐만 아니라 세력을 견제하거나 세력을 키울 때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깨 짚음을 방비하는 이 두 칸을 AI에서 보여줬고요. 자, 요것이 이제 모범 포석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수, 자, 이 수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책에서 보면요. 일단 귀를 받아주고 백이 이렇게 끼우면은 단수를 치고 밀어가고 요 정석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사석작전의 아주 대표적인 정석인데요. 부분적으로 단수 교환을 해두고 귀에서 살 수 있지만 귀에서 귀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생골여사다라는 거죠.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AI로 찍어봐도 이 변화는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자, 요것이 그 옛날 포석에서 보여주는 모범형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씌우듯이 이제 두터운 그 외세를 에워싸는 건데요. 이렇게 이어서 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범 포석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속에서도 AI로는 엄청난 모순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이 한 칸이 그 문제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 수로는 일단은 변에서 옆구리를 붙여서 그 잽을 날려야 돼요. 이게 변에 이제 제쳐가게 되면 흙이 그 치받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흙이 불만이라는 거죠. 당했습니다. 따라서 흙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주면은 이 교환을 해둔 것 자체로 백이 이득이라는 거죠.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옆구리를 붙여갑니다. 붙여가고 받아주면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밀어가고요. 또 이렇게 받아주면은 자, 여기서 정말 의외인데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입구자로 침착하게 지켜두고 이제 흙도 돌리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선수를 잡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선수 잡아서 어딜 두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짠! 찍어보니까요. 보이시나요? 그 상변에 붙여가는 수. 물론 지금 좌악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좌악이 이거 교환 외에 그 상변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붙여가는 수. AI는 정말 이 붙이는 수를 좋아하는구나. 그죠? 여기도 좀 전에도 우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변 처리하는 새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흑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리 챙길래? 아니면 두텀 견제할래? 지금 막 커지려고 하죠. 좌상변 쪽이요. 만약에 견제한다면 이제는 바깥으로 제쳐서 항상 이게 붙이는 것이요. 제치면 바깥을 제칩니다. 옛날에는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바둑의 대표 격언이었는데 그 격언이 이제는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치면 반대로 제쳐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흙이 일루 제치면 일루 제치고요. 보여드린 대로 일루 제치면 일루 제칩니다. 와, 어디를 끊어도 흙이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흙은 어떻게 하느냐? 흙은 또 이렇게만 제쳐놓고 상변을 보류한 채 손을 빼서 또 다른 곳을 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게 바로 AI가 추천하는 변화예요. 그 선수 잡고 손을 빼서 대득점을 차지하는 게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이 한 칸의 변화가 백이 손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서 뛰는 것까지가 그 예전 모범 포석이었다면 이 뛰는 수도 문제예요. 사실 이 뛰는 수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네, 제가 그 장면을 캡처했는데 뛰는 수도 예시는 있습니다. 지금 약간 연두빛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파란 불빛이 석점 끊어가는 자리에 가 있죠. 자, 이렇게 끊어가면 예전에는 사모님들한테 아주 혼이 났을 겁니다. 자, 끊어가는 수 이거 정말 작다. 이삭죽기다. 초반전에는 이렇게 작은 것을 탐하면 안 된다. 별별 얘기를 다 들었을 것 같은데 AI에서는 그냥 꼭 이유래요. 이렇게 꾹꾹 챙기는 변화를 오히려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이 정석의 변화, 이 정석도 굉장히 많은 모순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좀 많이 배우시는데 이렇게 붙여가는 수, 이 붙여가는 수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뭐 제쳐도 따라서 제치면은 약점 때문에 결국 반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설프게 반발했다가는 뭐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제쳐도 뻗으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이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쳐둔 교환이 오히려 한 점이 약해져서 흑에게는 악수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씌우지 않고 이렇게 붙여서 먼저 그 보류를 한 후에 이제 최후의 정리를 하는 편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옛날 정석을 AI로 파헤쳐 봤는데요. 혹시 보시고 댓글이나 소감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그 강좌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